시즌에는 축구계를 씹어먹은 개쩌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실패한 축수저 축구 선수입니다. 그럼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잉글랜드의 레전드 데이비드 베컴 DNA입니다. 간지나는 외모와 상반되게 엄청난 하드워커에다가 정교한 킥력으로 세계적인 선수 반열에 올랐던 베컴. 이런 베컴에게는 그의 DNA를 물려받은 아들이 셋이죠. 가장 먼저 브루클린은 아스날 유스에 몸담았지만 딱히 재능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브루클린이 프로 레벨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1년 만에 그를 방출했죠. 이후에는 사진적으로 전향했는데 여기서도 부모의 후광에 비해 실력은 그닥이라 업계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어서 둘째 아들인 로미오는 아빠와 같이 우측윙 자리에서 뛴다고 하는데 특이하게 아빠랑 전혀 상관이 없는 팀인 아스날의 팬이라고 합니다. 여튼 로미오도 형과 같이 아스날 유스 팀에 몸담았으며 2019년 아빠 찬스로 인터 마이애미 2군 팀으로 이적하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로미오는 26경기 2골 10도움을 올리며 나름 삼형제 중에서는 가장 축구력을 많이 물려받은 느낌이었는데요. 이에 2023년 브렌트포드로 임대 후 2군에서 나쁘지 않게 몇 경기 뛰었고 이후 브렌트포드로 완전 이적하니 많이 하더니 결국 계약을 접고 로미오마저 패션계로 직종 변경하면서 축구를 접게 됐죠. 마지막 셋째 아들 크루즈도 아스날 유스 팀의 형들과 함께 몸담기도 했지만 얘는 애초부터 축구에 별 관심도 재능도 없었는지 엄마의 유전자를 살려 일찌감치 음악적으로 진로를 틀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볼 유전자는 네덜란드의 레전드 요한 크루이프 DNA입니다. 선수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축구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전설의 레전드 요한 크루이프. 이런 크루이프에게는 조르디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포지션 또한 비슷하게 공미에서 주로 뛰었는데요. 조르디는 나름 재능이 있었는지 빠르게 1군 스쿼드 멤버로 자리 잡았고 라리가 데뷔 시즌에는 28경기 9골을 터뜨리며 유전자의 힘을 증명하는 듯 보였으나 신의 DNA를 담기에는 그릇이 작았던 탓인지 바로 다음 시즌 부상으로 골골대며 유리몸으로 졸라 96년 아버지가 경질되면서 조르디도 프로 데뷔 2시즌 만에 팀에서 방출됐는데요. 이후 퍼거슨의 눈에 띄어 맨유에 입단했지만 여기서도 월드클래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4년 동안 전대회 포함 58경기 출장에 그쳤죠. 이후 라리가 하위팀과 변방리그 등에서 경력을 이어갔지만 아버지의 명성에 비해서는 많이 아쉬운 커리어를 보내고 축구계를 떠나게 됩니다. 다음 알아볼 유전자는 아르헨티나 레전드 디에고 마라도나 DNA입니다. 리오넬 메시 이전 아르헨티나 최고의 레전드이자 축구 역사를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디에고 마라도나. 마라도나에게는 혼외자와 낳은 마라도나 주니어라는 아들이 있는데 사생활하는 이유로 마라도나는 마주니어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마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핏줄에서부터 뭔가 끌어올라 미치도록 축구가 마려웠고 읍버지가 활약했던 나폴리우스에서 꿈을 키워나갔죠. 어째 생김새나 168cm의 작은 키는 마라도나의 유전자가 확실해 보였지만 마라도나 주니어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마길동의 재능은 영 형편없었는데요. 그렇게 15년 가까이 되는 커리어 내내 이탈리아 4, 5부 리그를 전전하다 선수 생활을 마감했죠. 그래도 아예 공놀이에 재능이 없는 건 아니었는지 2008년부터는 축구판에 번쩍, 비치사커에 번쩍 2008년 비치사커 월드컵에 이태리 국대로 참가해 15경기 12골을 넣고 준우승에 일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마라도나가 공식적으로 마길동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드디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죠. 계속해서 만나볼 황금 유전자는 브라질 레전드 펠레 DNA입니다. 월드컵 3회 우승이라는 미친 커리어로 축구 황제라 불리는 펠레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먼저 첫째 부인과 낳은 70년생 에지뉴는 골키퍼였다고 합니다. 에지뉴는 아빠 찬스로 산토스에 입단해 꿈을 키운 뒤 브라질 리그에서 주로 뛰었지만 그리 큰 족적을 남기진 못했는데요. 대신 교통사고, 과실치사,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으로 깜빵을 들락날락거리며 아버지의 명성을 드높이긴커녕 아버지의 면상에 똥칠 에지뉴. 그리고 두 번째 부인과 낳은 96년생 조슈아는 공격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조슈아 또한 산토스 유스에 입단해 축구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16살쯤 됐을 무렵 팀에서 아버지의 번호 10번을 주려고 하자 조슈아는 이를 거절하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라며 펠레와의 비교질에 신물이 난 모습을 보였죠. 이후 조슈아는 선수로서 재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빠르게 선수 생활을 때려쳤고 대학에 들어가 체육 관련 학위를 취득. 현재 플로리다 축구연구소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알아볼 유전자는 프랑스 레전드 지네딘 지단 DNA입니다. 앞서 살펴본 크루이프와 같이 선수로서 또 감독으로서 정점을 찍은 축구계 전설적인 인물인 지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장남 엔조 지단은 눈떠보니 아빠가 지단이었던지라 2살 때 유벤투스 유스에 입단한 제대로 된 축수자인데요. 그리고 지단이 레알로 팀을 옮기자 이번에는 마드리드로 넘어가 레알의 유스팀에서 단계적으로 꿈을 키워나갔죠. 아버지와 같이 엔조는 미드필더로 뛰었는데 2016년 구강컵 32강 이스코와 교체돼 레알 1군 데뷔전에서 데뷔골까지 성공하며 오 유전자빨 지엘이네. 지단의 성장은 지단의 영입과도 같다 라며 기대를 받았지만 그게 레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경기였고 이후 포텐을 터뜨리지 못한 채 줄곧 하브리그를 전전하다 현재는 한참 뛸 나이인 29살에 팀도 구하지 못하고 무직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남인 리카 지단은 골키퍼
골키퍼인데 어릴 적 아빠 지단 피셜 가장 기대했던 아들내미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골키퍼치고는 좀 작은 183cm의 신장과 더불어 아쉬운 박스 장악력을 보이며 그렇게 잘 크지 못했고 역시나 리카 또한 레알을 떠나 하위팀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남인 테오 지단은 레알의 유스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밟고 올라오며 기대를 모았지만 카스티아에서 성장이 정체되면서 결국 2부에 있는 코르도바로 이적. 이제 지단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자 막내 아들인 엘리아스는 주로 레프트백 자리에서 뛰는데 1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피지컬 유전자를 몰빵받아 195cm라는 엄청난 신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어릴 적 객관적으로 재능만 놓고 봤을 때는 형제들 중 엘리아스가 1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레알 유스에서 성장했지만 레알이 품고 갈 정도는 아니었는지 2024년 베티스 2군 팀으로 이적하게 됐죠. 그래도 엘리아스는 아직 어리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유전자는 이탈리아 레전드 파올로 말디니 DNA입니다. 이탈리아를 넘어 축구 역사상 올타임 레전드 라이트백이라 평가받는 말디니. 훌륭한 수비수이자 밀전주였던 그의 아버지 체사레 말디니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났죠. 그러니까 파올로 말디니의 자식들은 무려 할아버지의 아버지까지 중첩돼 진짜 개쩌는 축수저 유전자인 셈인데요. 그리고 말디니에게는 2명의 아들이 존재하는데 먼저 장남인 크리스티안은 아버지와 같이 라이트백과 센터백에서 뛰며 밀란에서 꿈을 키워나갔지만 그닥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결국 밀란에서 데뷔조차 하지 못하고 이태리 3, 4부 리그를 전전. 결국 27세라는 어린 나이에 축구화를 벗게 됩니다. 이어서 차남인 다니엘은 수비수로서 축구를 시작해 2선 자원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케이스인데 유스팀 주장으로 유스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형과는 달리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19-20 시즌에는 1군에도 콜업돼 18살에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죠. 그렇게 탑팀 팬들도 흥미롭게 다니엘의 성장을 주목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1군 무대에서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다니엘 말디니. 이에 밀란은 어떻게든 호흡기를 부착하기 위해 임대 신공으로 경험치를 먹여봤으나 애매한 기량으로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2024년 끝끝내 밀란에서 포텐을 터뜨리지 못하고 몬차로 이적하며 팀을 떠나게 됐죠.